안녕하세요. 판TV 채널. 오늘은 입주권 거래신고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거래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으로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시고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서 등록을 누르십니다. 여기 공인중개사 확인, 그 다음에 물건 등록. 지금 입주권은 기존에 동호수 추첨하기 전에는 일반 매매로 그냥 거래신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공급계약서가 나오고 동호수 추첨이 되면 입주권 거래 신고가 되셔야 합니다. 여기 적는 이곳 사항은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대한 사항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및 건축물을 선택하시고 일반 매매가 아닌 전매, 준공전, 입주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소재지는 여기 그 분양계약서에 있는 인천시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1원 요 주소를 기록하시는 겁니다. 소재지 검색으로 들어가서 송림동 42-215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현재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새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직접 주소 입력으로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단지는 그대로 송림 두산 위브 더 센트럴이라고 기입하시고 동호수는 여기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112동에 여기 같은 경우는 3045였거든요. 3045 누르시고 이렇게 전용 면적도 여기 그 분양계약서에 보시면 46.31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46.31. 그리고 층은 아까 30층 이렇게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 주 용도도 건축물 대장을 누르시면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주 용도를 직접 선택하시는 겁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은 아까 46.31이었잖아요. 3일. 계약 대상 면적도 이렇게 당연히 기록이 될 것이고, 그리고 토지 대장을 검색을 하시면 여기는 지금 42-215번지 1원이기 때문에 토지대장 검색에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필지가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계약서에 보시면 아파트는 대지권 비율을 적는 건데 대지권 비율이 아직 땅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대지 지분만 이렇게 20.4119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토지 면적으로 그냥 갖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20.4119 대지권 비율이 아닌 그냥 계약 대상 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관계지번 리스트는 만약에 이 땅이 송림동 42-215번지 있고 42- 뭐 다른 필지가 또 있다면 관계지번을 추가하시겠지만 아직 새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그냥 정리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관계지번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고요. 분양가격은 여기 보시면 조합원 분양가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고 적습니다. 1억 8,130만원. 그 다음 발코니 확장 요거는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추가 지불액은 요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인 프리미엄인데요. 이 매매에 대해서 이 입주권 매매가 아니라 종전 매매된 그 금액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그 금액을 보시면 총 이게 매매가가 3,500이지만 실제 프리미엄은 종전 평가 금액이 731만 3,900원이었고 프리미엄은 2,768만 6,100원입니다. 그래서 추가 지불액 여기에다가 프리미엄을 적는 건데 이렇게 실제 프리미엄을 적는 곳입니다. 추가 지불액은. 그 다음에 좀 내려가시면 이렇게 여기 건축물 용도를 직접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건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는 지금 새 아파트를 잘 등록을 하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종전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살짝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입주권은 기존에 원래 있었던 그 집을 사면서 그 종전부동산을 기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여기는 새 아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권리가액이라는 게 원래 이 집이 갖고 있었던 집값 평가 금액이거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2억 2천 요게 프리미엄인 거고, 그래서 요 금액을 기록하는 게 종전부동산 요약입니다. 그래서 종전부동산을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종전부동산은 여기 42-215번지 1원 이 아파트 여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보시면 토지매매계약서, 이게 실제 종전매매계약서에 대한 그 금액이 나와 있는 곳인데요.
송림동 42-4번지에 있는 작은 건물을 매매한 겁니다. 송림동 42-4를 그래서 토지는 없었어요. 여긴 특이하게 건축물만 있는 토대지 검색하셔서 송림동 42-4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직접 주소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건물주 용도도 건축물 대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무허가입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건물주 용도를 직접 선택합니다. 단독주택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 연면적은 원래 이 건축물의 면적이 실제로 보시면 62.62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실제 62.62제곱입니다. 1층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똑같이 62.62로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은 이 42-4번지에 토지대장은 있기 때문에 검색해서 확인을 누르시고 단지 이 토지대장 안에 이 사람이 실제 갖고 있는 땅은 없습니다. 계약 대상 면적은 0입니다. 이건 특이하게 토지가 없는 곳이었고 토지가 없는 매매이기 때문에 그다음 관계지번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42-4 필지 하나로만 이렇게 필지 하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지번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지번은 추가로 없고 그냥 바로 저장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새 아파트에 대한 기록을 했고 여기는 종전부동산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실제 매매한 우리 이 계약서를 보면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보시다시피 2천만 원 넘어갔고요. 그 다음 중도금 없이 잔금은 1,5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권리가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부동산 가격인데 여기 보시면 권리가액이 731만 3,900원 이거를 기록하시는 겁니다. 추가 지불액은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입니다. 이 프리미엄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프리미엄 27686 이렇게 그러시면 이렇게 종전에 대해서 실제 매매는 3,500이고 계약금은 2,000 넘어갔고 잔금은 1,500인데 그 세부 내역은 원래 권리가액은 730만 원 돈 되고 피가 2,700만 원 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가가 3,500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실제 거래 가격을 쓰라고 하는 요 칸이 있습니다. 요 칸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근데 요 칸은 새 아파트를 고려해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을 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래 계약금은 2천만 원 넘어갔잖아요. 그대로 2천만 원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 일자는 우리가 했던 날짜가 1월 21년 12월 16일인데 계약 일자는 21년 12월 16일이고 잔금일은 22년 1월 19일 날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요 잔금이 실제로 어떤 잔금이냐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조합원 입주권 매매 계약서에 보시면 여기 분양 금액이 원래 조합원들 분양 금액이 1억 8,130만 원이었고 여기에 지금 프리미엄이 2,768만 6,100원입니다. 그럼 실제 매매 대금은 아파트 분양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한 요 금액 2억 898만 6,100원이 실제 매매 대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금 2,000이고 그럼 잔금은 1억 8,898만 6,100원 요게 여기에 쓰는 칸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 2억 898만 6,100원인 요 금액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 됐고요. 여기는 공인중개사 신청하고 저장하는 칸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거는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가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화면에서 토지 및 건축물인 새 아파트에 대한 기록을 하시고요. 새 아파트에 대한 전용 면적, 새 아파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기록을 하시고 꼭 종전부동산인 종전부동산을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갖고 있던 토지 건축물의 정보를 기록을 하시는 거고 종전부동산 실제 우리가 현금으로 매도와 매수가 실제 주고받는 돈, 이 돈을 기록하시는 거고 전체 금액은 이 돈이 아닌 종전부동산 가격이 아닌 조합원 분양가에다가 P를 더한 총 전체 금액이 이 금액이잖아요.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서에 기록된
요게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사항을 저장해 주시면 그대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토지매매계약서에 있는 요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렇게 입주권 계약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 실거래 신고가 되어야지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입주권 거래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